어제 검찰이 마포구에 있는 안전지사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성폭력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는 것 자체가 서부지검 관내에 범죄가 발생했다는 뜻이고 마포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압수수색했고 또 뭐 관련 CCTV 등 여러 증거를 이미 입수했을 겁니다. 예. 자, 서울 서부지검 담당이 여성 아동범죄 전담부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기본적으로 명칭 그대로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성적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이고 이 재판부가 일반적으로는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로 되지 않는데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를 하고 밑에 4명으로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조사단이 좀 규모가 큰 거죠. 어느 정도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경찰이 먼저 내사에 착수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면서 이제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내사를 하고 또한 그 고소장이 검찰이 직접 접수가 돼도 일반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고 그냥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도가 있는 사건이라고 벌써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어쨌든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복도나 또 로비나 등등에 있는 CCTV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CTV에서 안전지사와 그 피해자로 얘기가 되어 있는 김지은 씨가 같이 찍혔든 아니면 두 사람 한 사람만 나오든 간에 혹시 같이 들어간 이런 어떤 정황 등등으로 볼 때 그게 중요한 어떤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성폭력 범죄에서 CCTV는 기본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렇지만 CCTV는 어디까지나 들어보고 나가는 장면만 찍힐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범행은 어쨌든 CCTV가 없는 둘만의 공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성폭력 범죄라는 건 여성이 뭐 거절 의사나 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사건처럼 어떤 권력관계상 상하구조에 있는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CCTV에 설령 조금 뭐 이렇게 과연 성폭행을 강제로 당한 거냐는 그런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범행에 있어서는 다르게 쉽게 말하면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정될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안전지사도 3, 4명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비서실이 처음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합의된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꾼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해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합의된 관계다. 이건 뭐 전형적으로 쓰는 변명인데 처음에 그렇게 말을 했다가 그렇게 합의된 관계라고 한 비서실 보도가 잘못됐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본인이 범행을 수긍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물론 이제 이거는 뭐 피해자의 아직 그 TV에 나온 얘기만 들은 상황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대로 합의된 관계가 아닌 성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법적인 용어로 합의된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화관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뭐 화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성폭력 사건에서 그 가해자 측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 뭐 이렇게 성폭력이 일어난 이후에 조금 우호적인 문자나 뭐 카톡에 이런 거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재판에서 이제 좀 유무죄가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고 피해자로서는 좀 억울한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안전지사가 왕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 위력이라는 것의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판결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에서 우리 법원이 요구하는 폭행, 협박을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이제 유죄로 되지 않는 그런 가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또 이제 판례 상황을 보면은 이게 합의된 관계냐 아니냐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왜냐하면 가해자 입장에서 범죄의 증명은 좀 엄격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 너무 법원이 치중을 해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쉽게 말하면 전혀 동의되지 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된 관계로 이렇게 인정돼 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자, 김지은 씨 전 충남지사 수행 비서였는데 방송에 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 목소리 확인하시죠.
저는 지사님이랑 합의를 하고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지사님은 제 상사시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저랑 지사님은 동등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반문할 수 없었고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수긍하고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제일 더 두려운 것은 안희정 지사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김지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본인에게 두려웠던 것은 안희정 지사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이나 위협이 아니어도 그 관계상으로서만 봐도 이것은 합의된 성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소된 죄명 자체가 위력에 의한 가늠, 위계에 의한 취행이거든요. 그 위력이라는 거는 폭행 협박이 아니래도 유무용의 힘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용적인 이미 권력 구조가 있잖아요. 예. 그거 자체가 위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지인과의 어떤 성폭력 문제와는 이건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게 김지은 씨 인터뷰 중에서 미투 얘기를 언급하면서 안 지사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날 성폭력을 당했다고 한 거거든요. 그럼 안 전 지사도 자신의 어떤 위력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본인이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 의사가 중요하고 예. 피해자의 어떤 거절 의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게 미투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 미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도 당할 줄은 몰랐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했다는 거잖아요. 예. 결국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사람 간의 권력관계 속에서 결국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네. 과거 사례에서 이번 그 사건의 어떤 결말을 좀 유추를 좀 해보고 싶은데 과거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캐디 성추행 논란으로 법정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었었는데요. 딸 같아서 이랬다. 어떻게 딸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네. 등등의 논란을 거치면서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의 판결이 났고요. 또 한 명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인데 당시에 이제 한 여성을 호텔로 불러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비슷한 일들이 이게 합의된 성관계였다. 아니었다. 네. 위력이었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호텔 그 로비에서 찍힌 CCTV 속에 두 사람이 다정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놓고 등등이 이게 증거가 돼서 결국은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어떤 때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또 반대로 가해자에게 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CCTV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심학봉 의원은 그 CCTV에서 그 여성이 다정하게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지만 또 피해자 스스로 진술을 바꿨습니다.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다. 고소를 또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 사정이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김지은 씨 피해자에 대해서 CCTV만을 기준으로 어떤 합의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간에 여성이 그렇게 처음에는 네. 고소했다가 네.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의 신상이 노출이 되고 또 저쪽에서 합의를 또 요구해오고 이런 것들 때문인가요? 실제로 고소를 한 이후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빌미로 굉장히 피해자에게 뭐 원하지 않는 접촉을 시도한다든지 네. 제3자를 내세워서 합의를 강요한다든지 그런 예. 2차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쨌든 정치인이고 또 그 심학봉 상대 여성은 보험 설계사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떤 경위를 거쳐서 고소를 취소하고 진술을 바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런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안전지사 측근들도 김지은 씨한테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객관적 증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주장에 더 이렇게 신뢰를 실는 판결도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무래도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이런 데 조금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과거에는 너무 가해자 인권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판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궁금한 게 심학봉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판결이 나기 전에 국회의원을 그만뒀고요. 새누리당을 나왔고요. 이렇게 어쨌든 본인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고소고발이 없었다면 본인은 이제 그렇게 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심 전 의원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결국 되는 건 아닙니까? 물론 이제 객관적 진실이 먼저
선결 문제가 돼야 되겠고, 그게 만약에 허위의 어떤 고소였다면은 당한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지위라든지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건 맞죠. 그렇지만 예. 그 사건에서 아마 검찰은 무고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물론 김지은 씨는 그 간음죄로 고소를 했지만 그 강간죄로 하면 그만큼 판결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간음죄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간죄는 굉장히 더 엄격하게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되고, 물리적인 힘이 네, 가해져 그렇죠. 있다. 물리적인 네. 힘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말 극렬한 저항을 해야 될 정도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강간이 아니고 간음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안전지사가 지금 추가로 이제 혐의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가 혐의가 드러난 것은 또 이제 한 직원, 여성이 서울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또 한번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이라고 해도 사실 실수고, 또 한 번 그 김지은 씨한테 한 번이 아니라 4번에 걸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만약에 여러 차례 또 다양한 여러 여성에게 성폭력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훨씬 더 처벌이 나중에 무거워지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성폭력 범죄의 특성이 그 한 개인의 어떤 성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범죄잖아요. 예. 그리고 김진 씨도 나와서 추가 피해자가 있고 그들이 용기를 내길 바란다 이렇게 그렇죠. 말했거든. 결국 상습성이 인정될 가망이 굉장히 높고요. 예. 상습성이 되면 당연히 형량도 높아집니다. 2분의 1 가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김 씨 측은 아무래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었는데요. 담당 변호사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대다수의 성폭행 사건들이 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그 진술이 얼마나 믿을만한가로 여러 가지 뭐 제가 상황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냥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진행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판결이 날지 아직 뭐 좀 기다려 봐야 되고, 오늘 안희정 전 지사의 입장 표명 얘기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사죄 아니고 변명으로 만약에 다시 한번 일관을 하게 된다면 국민적인 반감이 굉장히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이 성폭행 아까 그 기준도 굉장히 강하다고 했는데 처벌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처벌은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의 어떤 물리적인 강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요건을 좀 미달했다 이렇게 예. 봐가지고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 보면 강간죄 구성 요건 충족이 안 된다. 이게 거의 44%, 43%나 되고요. 네. 확인 또는 판단 불가능도 44%.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거는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되면 내가 굳이 고소해봐야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 자료는 제가 볼 때 기소된 사건 중에 비율이 아니라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상담한 건수. 네. 건수 기준이라서 실제 기소돼서 인정된 거는 저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실제로는 어느 정도라고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기본적으로 유죄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사건들을 기소하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는 무죄 나는 건 사실은 좀 드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상담 건수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인정이 어렵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그의 이중성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안희정 전 지사가 5월 대선 직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제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냥 가서 이렇게 꼭 한번 안아주는 거 이렇게 했지. 네? 뽀뽀를 한번 하자고요? 아니 그건 그냥 기분이 그래도 그런 거지. 제가 뭐 누울 때 뽀뽀를 해주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제 입술도 비싸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날은 기분이 좀 좋아서 그랬던 거고. 당시에는 저 얘기를 그냥 웃고 넘겼었는데 다시 이렇게 반추해서 보니까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내용도 혹시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등등해서 이게 작용을 합니까?
분명히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미 변호인들을 뭐 공식적으로 선임은 안 했을지라도 이미 법률 자문을 다 받았을 거고요. 그런 또 기자회견 내용도 아마 법적으로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 의논을 해서 아마 문구를 작성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할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나중에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 네. 자, 안전지사의 진심 어린 사과, 그러니까 충남도민과는 물론이고요. 지지자,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지만 이 성난 민심을 그나마 다독일 수 있고 피해자에게도 정말 큰 상처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